지금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단돈 500원짜리 동전 하나, 그 하찮은 동전 한 닙의 가치로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20년 전의 뜨거운 청춘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약회사들이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파란 알약보다 더 강력하고 수백만 원짜리 시술보다 더 본질적으로 당신의 몸을 뒤바꿀 수 있는 비밀이 고작 동전 파스 한 조각에 숨겨져 있었다면 당신은 분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환호하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묵직하게 솟구치던 그 당당함은 사라지고 축 늘어진 채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랫도리를 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늙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성성이 끝장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몸속 깊은 곳에 숨겨진 혈류의 밸브가 녹슬어 잠겨버렸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이 내용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쉬쉬하며 아름아름 전해지던 비기이자 당신의 침실을 고통스러운 침묵의 공간에서 환희의 용광로로 바꿔놓을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넘기신다면 당신은 평생 왜 당신의 몸이 배신했는지 조차 모른 채 그저 비싼 약값만 날리며 쓸쓸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딱 10분만 투자하신다면 저는 의사의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당신의 아침은 내일부터 당장 달라질 것이며 아내의 눈빛이 존경과 사랑으로 바뀌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기적의 좌표를 당신의 알고리즘에 영원히 박제해 두십시오. 나중에 다시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귀한 정보가 될 테니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거대 제약 카르텔이 당신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인체 회복의 비밀 그 봉인을 지금 해제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대학병원과 재활 클리닉에서 남모를 고통으로 신음하는 수만 명의 중년 남성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아들인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60대, 70대 아버님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처럼 참담합니다. 그분들이 토로하는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인 기능 부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지는 소리이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는 끔찍한 자기 부정의 목소리입니다. 선생님, 아내 옆에 눕는 게 죄인 같습니다. 차라리 각방을 쓰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만 하고 있기에는 당신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희망의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철저한 해부학적 사실과 임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진실입니다. 당신의 중심이 힘을 잃은 이유는 엔진이 고장 나서가 아니라 연료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그곳이 굳건하게 일어서기 위해서는 마치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듯 엄청난 압력의 혈액이 순식간에 몰려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유체 역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분이 물이 나오지 않는 수도꼭지만을 탓하며 그곳을 억지로 자극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민간요법에 의존해 몸을 망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도꼭지를 두들길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수원지에서 연결된 배관이 어디서 꼬였는지, 어디서 막혔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전신을 도는 혈액순환의 거대한 고속도로 위에서 치명적인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심장에서 힘차게 뿜어져 나온 피가 복부와 골반이라는 험난한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중간에 흩어지거나 역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수해드릴 파스 요법은 바로 이 막혀버린 혈관의 톨게이트를 강제로 개방하는 바이오 해킹 기술입니다. 단순히 아픈 곳에 붙이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피부의 감각신경을 자극하여 뇌를 속이고 뇌로 하여금 이곳에 긴급하게 혈액을 투입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만드는 신경학적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뇌와 직접 연결된 거대한 안테나와 같습니다.
특정 위치에 파스가 주는 강력한 열감이나 자극이 가해지면 그 신호는 척수 신경을 타고 0.1초 만에 뇌의 시상하부로 전달됩니다. 깜짝 놀란 뇌는 해당 부위가 공격받고 있거나 온도가 급격히 변했다고 판단하여 방어 기제로 혈관 확장 물질인 산화질소를 폭발적으로 생성해냅니다. 제가 500원짜리 파스 한 장으로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물은 소화기관을 거쳐 간에서 해독되고 전신으로 흩어지느라 그 효율이 떨어지지만 피부를 통한 신경 자극은 다이렉트로 뇌의 사령부를 타격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이 빠릅니다. 물론 파스를 붙이자마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꺼져 있던 신경계의 메인 스위치를 켜는 것은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붙여야 이 놀라운 마법이 시작될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공략해야 할 요충지 남성 활력의 뿌리이자 시발점은 바로 하복부, 즉 배꼽 아래의 단전 부위입니다. 해부학 교과서를 펼쳐보면 심장에서 내려온 우리 몸의 가장 굵고 강력한 혈관인 복부 대동맥이 배꼽 주변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양쪽 다리와 골반 내부로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서울의 거미줄 같은 교통망이 시작되는 톨게이트와 같아서 이곳이 뚫려야만 비로소 하반신 전체에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만난 수많은 중년 남성의 아랫배는 마치 한겨울의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회식 자리에 차가운 술과 기름진 안주로 혹사당한 당신의 장기들은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우리 뇌는 생존 본능이 탁월해서 중심천이 떨어지면 생명 유지에 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위부터 혈액 공급을 차단해버립니다. 심장이나 뇌는 멈추면 죽지만 생식 기능은 당장 멈춰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는 가차 없이 그곳으로 가는 밸브를 잠가버리고 모든 혈액을 상체로만 끌어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쓰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런 냉증 상태에서는 천하의 명약인 산삼을 먹어도 비아그라 할아버지를 복용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메인 밸브가 잠겨 있는데 약효가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우리는 강제적인 열 자극을 통해 뇌에게 이곳은 안전하다, 이곳은 따뜻하다, 그러니 밸브를 열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온열파스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시원한 느낌의 쿨파스가 아닌 후끈거리는 열감이 있는 핫파스나 캡사이신 성분이 함유된 파스여야 합니다. 쿨파스는 혈관을 수축시켜 붓기를 빼는 용도이므로 혈류를 늘려야 하는 우리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혈관을 더 쪼그라들게 만들어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부착 위치는 배꼽에서 손가락 3마디 정도 아래 한의학에서 말하는 관원혈과 기해혈 주변입니다. 이곳을 손으로 꾹 눌러보면 맥박이 뛰는 것이 느껴지는데 바로 그 깊은 곳에 남성의 생명을 관장하는 혈관 다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샤워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이 위치에 온열 파스를 딱 붙이고 눕거나 편안한 자세로 20분만 기다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피부 표면만 따끔거리는 듯 하다가 점차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열기가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온도가 아닙니다. 수축되어 좁쌀만 해졌던 혈관들이 확장이 되면서 막혀있던 댐이 터지듯 혈액이 콸콸 쏟아져 내려가는 생리적 반응의 신호입니다. 실제로 이 요법을 체험한 70이 새해 한 환자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파스를 붙이고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뱃속이 후끈해지더니 발가락 끝까지 찌릿찌릿한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죽어있던 나무 뿌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찌릿한 느낌이야말로 오랫동안 혈액 기근에 시달리던 말초 신경들이 다시 살아나며 지르는 환희의 비명입니다. 특히 이 방법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밤, 시간 잠들기 1시간 전에 수행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따뜻한 온기가 밤새도록 복부를 감싸주면 수면 중에도 혈류 공급이 지속되어 새벽녘 당신은 예전과 다른 묵직한 존재감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하복부라는 첫 번째 관문을 뚫어 혈액을 내려보냈다고 해서 그 혈액이 온전히 목적지까지 도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복부를 통과한 혈액은 이제 서해부라는 인체에서 가장 복잡하고 험난한 미로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흔히 사타구니라고 부르는 이 부위는 다리로 가는 대퇴동맥과 중요 부위로 가는 음부동맥, 그리고 수많은 림프관과 신경이 뒤엉켜 있는 거대한 교차로입니다. 그런데 현대 남성들의 생활 습관은 이 중요한 교차로를 항상 꽉 막힌 상습 정체 구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중 당신이 앉아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운전석에서, 사무실 의자에서, 소파에서 당신의 서해부는 끊임없이 접히고 눌리고 압박받고 있습니다. 마치 물이 콸콸 흐르는 고무 호스를 반으로 딱 접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접힌 부분에서는 물이 흐르지 못하고 그 압력 때문에 호스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기만 할 뿐 정작 물이 필요한 끝부분은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허벅지 안쪽이 저리거나 뻐근한 느낌 혹은 사타구니가 습하고 불쾌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혈관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하복부에서 아무리 많은 혈액을 퍼부어도 병목 현상에 걸려 다시 상체로 역류해버리고 맙니다. 많은 남성이 겪는 전립선 문제나 기능 저하의 90%가 바로 이 서해부의 순환 장애에서 비롯됩니다. 이곳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염증을 일으키며 굳어버린 근육과 인대가 혈관을 목 조르듯 조여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협곡을 뚫지 못하면 당신의 회춘 프로젝트는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해부는 피부가 매우 얇고 예민하여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지만 요령만 알면 아주 적은 자극으로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서해부 공략법은 하복부와는 전혀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곳은 무작정 뜨겁게만 해서는 안 되며 림프절을 자극하여 노폐물을 빼냄과 동시에 굳은 근막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아주 섬세한 터치가 필요합니다. 마치 꽉 엉킨 실타래를 힘으로 당기면 끊어지지만 살살 달래가며 풀면 스르르 풀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다음 파트에서 이 까다로운 서해부를 파스 한 장으로 부드럽게 요리하는 비법과 많은 분이 간과하고 있는 결정적인 세 번째 관문, 즉 척추 뒤에 숨겨진 신경의 스위치를 켜는 법을 공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서랍 속에 굴러다니는 파스 한 장을 꺼내 가위를 드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그 위치에 정확하게 붙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 내일 아침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댓글로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지가 강할수록 뇌의 반응도 강력해집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조심스러운 두 번째 관문 서해부를 뚫으러 가보시겠습니까? 그 죽음의 협곡이라 불리는 서해부를 무사히 건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섬세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뱃속의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지방층과 근육으로 덮여 있는 하복부와 달리 서해부는 우리 몸에서 피부가 가장 얇고 연약한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무턱대고 강한 열 자극을 주는 파스를 통째로 붙였다가는 연약한 피부가 벗겨지거나 심한 쓰라림을 느껴 오히려 다음 날 걷기조차 힘들어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반쪽의 미학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위를 들어 파스를 정확히 절반 혹은 그보다 더 작게 3등분으로 잘라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피부 전체를 불태우는 화력이 아니라 피부 밑에 숨어있는 혈관과 림프관의 포인트만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정밀 유도 미사일 같은 자극입니다.
잘라낸 파스 조각을 손에 들고 이제 의자에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약간 벌려 사타구니 안쪽, 즉 다리와 몸통이 접히는 주름선을 따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집중해 보시면 손끝에서 툭툭 하고 규칙적으로 뛰는 맥박이 느껴지는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대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혈액이 다리로 내려가는 길목이자 우리가 공략해야 할 급소입니다. 찾으셨다면 그 맥박이 뛰는 바로 그 자리에 작게 자른 파스를 살포시 붙여주십시오.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로 음낭이나 생식기 본체에 파스가 닿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환은 천보다 낮은 온도에서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기에 직접적인 열기 닿으면 정자 생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리 쪽으로 치우친 접히는 라인에만 부착해야 합니다. 이렇게 양쪽 서해부에 파스를 붙이고 나면 하복부 때와는 또 다른 기묘하고도 시원한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마치 꽉 끼는 스키니진을 입고 있다가 벗어던졌을 때처럼, 혹은 꽉 막혀있던 하수구에 뚫어 뻥을 사용했을 때 물이 호어리치며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체가 가벼워지면서 무언가 통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서해부 주변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림프절들이 열 자극에 의해 이완되면서 그동안 하체에 쌓여있던 노폐물과 독소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림프가 뚫리면 부종이 빠지고 짓눌려 있던 혈관들이 제 모양을 되찾으며 비로소 하복부에서 내려온 뜨거운 혈액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많은 환자분이 이 서해부 요법을 병행하고 나서 원장님 소변 줄기가 달라졌습니다. 혹은 항상 묵직하던 아랫도리가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라고 간증하십니다. 이것은 전립선 주변의 압력이 해소되고 혈류가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아주 긍정적인 부수 효과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대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수원지인 하복부의 밸브를 열었고 그 물기를 가로막고 있던 서해부의 거대한 바위까지 치웠습니다. 이론적으로라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많은 분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혈관만 뚫어놓고 왜 안 서지? 라며 조급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자의 그곳은 수도꼭지를 튼다고 무조건 물이 나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혈액이 꽉 차올라도 그것을 가두고 유지하며 발사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전적으로 신경계의 몫입니다. 아무리 최신형 컴퓨터에 전원을 연결해도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듯 우리 몸에도 이 모든 하드웨어를 통제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 타워는 놀랍게도 여러분의 앞쪽이 아닌 등 뒤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관문, 바로 꼬리뼈, 바로 위에 위치한 역삼각형 모양의 뼈, 천골입니다. 의학적으로 사크룸이라 불리는 이 뼈는 라틴어로 성스러운 뼈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인체에서 신비롭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뇌에서 척추를 타고 내려온 수만 가닥의 신경 다발들이 바로 이 천골 구멍을 통해 빠져나와 생식기 방광 직장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곳이 발기를 주관하는 부교감 신경의 핵심 요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현대의학에서 남성의 성 반응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사정을 유도하고 부교감신경은 발기를 유도한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화가 나거나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켜지는 전투 모드 스위치입니다. 반면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편안하게 휴식하고 잠을 자고 사랑을 나눌 때 켜지는 평화 모드 스위치입니다. 남성이 건강한 발기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몸이 평화 모드 상태여야 합니다. 뇌가 지금은 안전하다, 지금은 즐겨도 된다 라고 인식해야만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작되는 걱정, 직장에서의 압박 은퇴 후의 불안감, 자식 걱정. 여러분의 뇌는 24시간 내내 전투 모드인 교감 신경이 과열되어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병사와 같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병사가 있을까요? 뇌는 생존이 급박하기에 번식 본능인 발기 스위치를 강제로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를 가지려 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집중이 안 되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천골에 파스를 붙이는 행위는 바로 이 과열된 전투 모드 스위치를 끄고 강제로 평화 모드 스위치를 켜는 신경학적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천골 부위는 피하 지방이 거의 없고 피부 바로 밑에 신경 다발이 지나가기 때문에 열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폭발적입니다. 엉덩이 골이 시작되는 부분, 바로 위손으로 만져보면 평평하고 단단한 뼈가 만져지는 곳에 온열 파스 한 장을 척추 라인을 따라 세로로 혹은 뼈 전체를 덮도록 가로로 붙여주십시오. 이 요법은 반드시 잠들기 직전에 수행해야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따뜻한 열기가 천골의 구멍들을 통해 신경 깊숙이 전달되면 뇌는 마치 온천물에 몸을 담근 듯한 착각을 일으키며 급격하게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어깨에 잔뜩 들어가 있던 힘이 툭 빠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잡념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바로 부교감 신경이 지배권을 되찾는 기적의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이 천골에 파스를 붙이고 잔 다음 날 아침 선생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잠 속에서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재활 훈련을 스스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부교감 신경이 최고조에 달하면 뇌는 야간 발기라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교과는 무관하게 신체가 스스로 성기 조직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가득 채웠다가 빼기를 반복하며 조직이 섬유화되거나 위축되는 것을 막는 자연 치유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침 텐트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자가 치유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뜻이고 이는 곧 성기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끔찍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천골파스 요법을 통해 신경 스위치를 켜주면 뇌는 다시금 이 야간 점검을 재개합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불을 뚫을 듯이 솟아오른 자신의 분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닙니다. 주인님, 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십시오. 라고 외치는 내 몸의 충성스러운 보고이자 회춘의 팡파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복부, 서해부, 그리고 천골이라는 세 가지 황금 열쇠를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이자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욕심이 앞선 나머지 오늘 밤 당장 이 세 곳의 파스를 도배하듯 다 붙이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자극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뇌는 이를 공격 신호로 오인하여 오히려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거나 과도한 열감으로 인해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똑같은 자리에 파스를 붙이면 피부는 숨 쉴 틈을 잃고 짓무르게 되며 신경계도 그 자극에 내성이 생겨 점점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약에도 용법과 용량이 있듯이 이 파스 요법에도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맞춘 최적의 로테이션 스케줄이 존재합니다. 월요일에는 어디를 공략하고 수요일에는 어디를 쉬어줘야 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에는 어떤 비기를 써야 하는지 그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만 효과를 200%, 300%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333 법칙이라 부릅니다. 3일은 공격하고 3일은 연결하고 3일은 휴식하는 이 과학적인 루틴을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명당 자리를 알고 있어도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아니면 휴대전화에 메모장을 여십시오. 제가 알려드릴 이 요일별 스케줄은 단순히 파스를 붙이는 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주일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조율하는 건강 관리의 정수입니다. 이 루틴을 딱 3주 단 21일만 꾸준히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성기능의 회복을 넘어 전신의 활력이 넘치고 피부색이 밝아지며 만성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전신 회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0대 어르신도 무리 없이 따라할 수 있고 바쁜 직장인도 하루일 뿐이면 충분한 이 기적의 스케줄 준비되셨습니까? 가장 먼저 시작되는 월요일과 화요일 우리는 베이스 캠프 다지기에 돌입해야 합니다. 주말 동안 불규칙한 생활로 흐트러진 생체 리듬을 바로잡고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우리 몸의 중심인 복부의 신부천을 끌어올려 에너지의 기반을 닦는 시기입니다. 월요일 저녁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시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여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물기를 닦은 후 앞서 말씀드린 배꼽 아래 단전 부위에 온열 파스를 한 장 붙입니다. 이때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파스를 붙인 후 그 위에 손을 얹고 시계 방향으로 36번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장애 운동을 돕고 파스의 유효 성분과 열기가 더 깊숙이 침투하도록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화요일도 마찬가지로 하복부를 공략합니다. 이틀 연속으로 같은 곳을 자극하는 이유는 차갑게 식어버린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면 한 번의 성냥질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장작이 타오를 때까지 지속적인 열기를 가해 주어야 비로소 그 온기가 전신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이틀 동안 여러분은 속이 편안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몸이 예열되는 과정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수요일 한 주의 허린 이날은 전략을 수정하여 통로 개방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요일은 통계적으로 직장인들이 가장 피로를 많이 느끼는 요일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해부의 림프순환이 꽉 막히고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이날은 과감하게 하복부를 쉬게 하고 양쪽 서해부에 작게 자른 파스를 붙여주십시오. 꽉 막힌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열어주듯 림프의 흐름을 터주면 하체에 쌓인 피로 물질이 씻겨 내려가며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때는 취침 전 가벼운 스트레칭, 예를 들어 누워서 다리를 양옆으로 벌리는 나비 자세를 5분 정도 병행해 주시면 파스의 효과가 근육 깊은 곳까지 전달되어 서해부의 유연성이 극대화됩니다. 이렇게 월, 화, 수 3일 동안 우리는 에너지를 채우고 길을 뚫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목요일과 금요일이 남았습니다. 주말을 위한 결정적인 한방 신경 스위치를 켜는 골든타임이 다가온 것입니다. 목요일 밤, 내일만 버티면 주말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등 뒤에 천골을 공략합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앞선 3일간 혈관을 충분히 확장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때 천골을 자극하여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면 그 반응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잘 닦인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는 스포츠카처럼 뇌의 명령이 순식간에 하반신으로 전달됩니다. 금요일 아침 여러분은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며 이불을 걷어찼을 때 마주하게 될 그 당당한 모습에 스스로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 밤은 선택사항입니다. 만약 토요일에 중요한 거사나 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다면 금요일 밤에도 한 번 더 천골에 파스를 붙여 신경계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십시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이틀은 파스에게도 여러분의 피부에게도 완전한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붙이지 마십시오. 대신 그동안 깨워놓은 감각과 혈류를 이용해 가벼운 등산이나 걷기 운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여 주십시오. 파스는 어디까지나 시동을 걸어주는 스타터일 뿐 결국 엔진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움직임입니다. 주말 동안 파스 없이도 내 몸 스스로가 열을 내고 혈류를 보내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재활입니다. 이렇게 3주 사이클을 돌고 나면 우리 몸은 학습 효과에 의해 파스가 없어도 스스로 그 상태를 기억하고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나는 당뇨가 있어서 감각이 무딘데 괜찮을까? 혹은 피부가 너무 약해서 파스 붙이면 발진이 생기는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거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말초, 신경의 감각, 저하로 인해 뜨거움을 잘 느끼지 못해 저온 화상을 입을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혈류량 변화가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안전장치와 특수 처방은 따로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특이 체질을 가진 분들도 안심하고 따라할 수 있는 안전수칙과 파스를 떼어낼 때 피부 손상을 제로로 만드는 꿀팁,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이 요법으로 10년의 세월을 거스른 75, 새 김모 할아버님의 생생한 성공 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마지막 확신을 심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채널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퍼즐 조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파스 요법을 실천함에 있어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안전수칙들은 단순히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이 요법을 평생의 건강 습관으로 가져가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환자분들의 경우 혈당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말초 신경이 손상되어 감각이 무뎌지는 합병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왜 위험하냐 하면 일반인이라면 뜨겁다고 느껴서 바로 떼어낼 정도의 열기에도 당뇨 환자분들은 그냥 따뜻하네 하고 넘어가거나 아예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부 깊숙한 곳이 익어버리는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당뇨 환자의 특성상 한번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 않고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파스를 붙인 채로 주무시면 안 되며 붙이는 시간을 일반인의 절반인 20분 이내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또한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반드시 손등이나 뺨 같은 예민한 부위에 먼저 대보와 온도를 체크하고 피부에 직접 붙이기보다는 얇은 속옷 위에 붙이거나 거즈를 한 겹 덧대어 열기가 간접적으로 은은하게 전달되도록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량이 늘어나면 우리 몸은 일시적으로 혈압이 출렁이는 현상을 겪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가벼운 현기증이나 두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파스를 붙이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잠깐만요, 너무 빠릅니다 라는 신호이니 즉시 파스를 제거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파스를 아주 작게 손톱만한 크기로 잘라 붙여서 내 몸의 반응을 살피고 아무런 이상 반응이 없을 때 점차 크기를 키워나가는 점진적 적응 전략을 사용하십시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은 우리 몸을 다룰 때 가장 완벽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다음으로 정말 많은 남성분이 간과하시지만 피부 건강을 위해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제거의 기술입니다. 성격이 급한 분들은 파스를 떼어낼 때 마치 테이프를 뜯듯이 확 잡아당기시는데 이것은 피부의 가장 바깥 방어막인 각질층을 통째로 뜯어내는 자아의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손상되면 그 자리는 붉게 달아오르고 쓰라려서 며칠 동안 파스를 붙일 수 없게 되고 결국 꾸준함이 생명인 이 요법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파스를 떼어내실 때는 반드시 따뜻한 물로 충분히 적셔 접착제를 불리거나 베이비 오일 혹은 바디 로션을 파스 가장자리에 발라 접착 성분을 녹인 뒤 털이 난 결을 따라 아주 천천히 살살 밀어내듯이 제거해야 합니다. 떼어낸 직후에는 반드시 보습 크림을 듬뿍 발라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 주어야만 내일도 모레도 건강한 피부 상태로 이 기적의 요법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지막 의구심을 완전히 날려버릴 실제 제 환자분의 가슴 벅찬 성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의 김영감님은 처음 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삶의 의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목나무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기능 상실로 인해 아내분과는 각방을 쓴 지 오래되었고 스스로를 무늬만 남자인 허수아비라고 비하하실 정도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좋다는 주사 요법도 권유받았지만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그마저도 포기한 상태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검사 결과 그분의 혈관 나이는 90대 수준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하복부와 서해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워 혈액 순환이 거의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값비싼 치료 대신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이 333파스 요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고작 파스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속는 셈치고 딱 한 달만 해보세요.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라는 제 설득에 파스 한 통을 사들고 가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을 때 김 영감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아랫배가 따뜻해지니까 소변 보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꾸 뱃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뿌리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멈추지 말고 계속하세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김 영감님의 얼굴은 10년은 젊어 보일 정도로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선생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아침 제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리적 현상을 넘어 김 영감님에게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존재의 확인이자 남성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영감님은 다시 안방으로 돌아가셨고 아내분과의 관계도 신혼 때처럼 돈독해지셨다고 합니다. 물론 20대 청년처럼 매일 밤 뜨거울 수는 없겠지만 서로의 천을 나누며 사랑을 확인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방법을 몰라서 혈관과 신경이 막혀 있는 것을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회복하려는 치열한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자극과 환경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5세의 김 영감님도 해내셨는데 하물며 60대, 50대인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하복부와 서해부 그리고 천골의 파스 요법은 여러분의 잠든 세포를 흔들어 깨우는 가장 강력하고도 안전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단돈 몇백 원과 하루 30분의 투자로 잃어버린 10년의 청춘을 되찾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집에서 따라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더 강력하고 근본적입니다. 지금 당장 서랍 속에 굴러다니는 파스를 찾아 가위를 드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제가 알려드린 그 위치에 정확하게 붙여보십시오. 오늘 밤 당신이 붙인 작은 파스 조각 하나가 내일 아침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분들, 동료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법이며 함께 건강해져서 등산도 가고 여행도 다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그날까지 저 정수진 박사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로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파스 요법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은 댓글로 그 생생한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틈나는 대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식지 않는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라며 그 불씨가 거대한 활력의 불꽃으로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파스 요법과 함께 병행하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침대 위에서 할 수 있는 기적의 5분 림프 마사지법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당장 파스 요법을 실천하여 달라진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남성 건강 지킴이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수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